4월 16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일제히 하락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중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을 밑돈 곳으로 발표되면서 장 초반 약 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이후 미국의 소비 지표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낙폭을 확대하며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가 크게 밀렸습니다. 스페인발 재정 위기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데다 중국의 경제 지표가 예상을 밑돌면서 악재로 작용했는데요. 주요국 증시는 1에서 2%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가 6월부터 요금을 500원 오른 1,550원으로 인상한다고 일방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영난 해소를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지 한 달이 지난 지금 장을 볼 때 체감할 수 있는 관세 효과가 아직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까지 수입량이 많지 않아 미국 제품 가격 인하 효과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4월 16일 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는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1분기 GDP 성장률이 예상보다 부진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에 부담이 됐는데요. 여기에 스페인 의료도 한몫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재료지만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도 마찬가지로 1%에서 2%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과연 오늘은 어떤 흐름을 이어갈지 잠시 후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통해서 자세히 알려봐 드리도록 하고 오늘도 어김없이 샘플러스 전문가와 함께 단기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들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부터 체크해보죠.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지난 금요일장이었죠. 글로벌 증시가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낙폭이 컸던 하루였는데 마감 상황과 함께 재료들 짚어봐 주시죠. 네. 하루 만에 조금 그 상승세가 하락세 뒤집어지는 그런 모습이 네. 좀 연출이 됐었는데, 일단은 그 지난주 목요일 같은 게 너무나 좀 섣부른, 기대감이 시장에 좀 끌어올린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기대감 때문에 조금 시장이 휘둘리는, 부분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많이 큰 폭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다우스 산업지수라든지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조금 상승폭을 좀 되돌리는 그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한번 그 이유들을 한번 살펴본다면 아무래도 중국의 그 GDP 성장률이 조금 하향 그 조정이 됐다는 부분 그리고 스페인발 어떤 그 유럽 재정 위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이유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어떤 중국이 그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해서 지준율 1% 인하를 했다는 부분들은 조금 시장에 우호적인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도 조금 염두에 둬도 되겠지만은 어쨌든 지금은 악재에 조금 정확하게 조금 냉정하게 관찰이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일단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경기 둔화 그리고 스페인의 어떤 부채 위기가 재부각이 되고 있다는 부분들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본다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부분들이 아닌가 좀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중국의 GDP가 8.1%를 기록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 8.4% 그리고 중국의 국무원도 8.4%를 이제 예상을 했었지만은 그에 못 미치는 8.1% 좀 기록을 했었고요. 자, 제가 중국 얘기를 드릴 때 계속해서 소비 경기보다는 어떤 제조업 생산 그리고 제조업 경기에 관한 부분 그리고 생산, 수출국 가는 부분을 상당히 좀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중국의 산업 생산이라든지 그리고 수출 경기가 계속해서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려면은 어쨌든 생산뿐만 아니라 소비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현재 유럽 경기 스페인을 예를 든다면은 스페인 현재 실업률이 23% 정도 되면서 그만큼 지금 현재 고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만큼 내수 경기 그리고 소비 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려 본다면은 이렇게 그 누군가 중국이 산업 생산을 이뤄냈을 때 이런 물건을 생산했을 때 그 물건을 사실 만한 주체가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이런 내수 국가들이 될 수 있는데 이 국가들 때 내수 경기가 좋지 않다는 부분들은 중국의 수출 경기 그리고 즉 산업 생산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은 어떻게 본다면 좀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물건을 찍어내고 시장에서 공급을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소비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져야 이 공급 그리고 산업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공급만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마찬가지 어떻게 공급 과잉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제기가 되면서 마찬가지 산업 생산 중국의 수출 경기도 둔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와준다면 물론 마찬가지로 어떤 그 중국의 어떤 그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내수 경기 부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원활히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중국의 산업 생산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은 유럽 경기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어떤 고용 경기라든지 소비 경기가 개선이 돼야 마찬가지 중국의 경기도 개선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즉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게 되면서 2분기에는 그 경제 성장률이 돌아서 줄 것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 성장 그리고 수출 경기가 좀 돌아서 주려면은 아무래도 유럽의 경기 그리고 미국의 경기가 조금 돌아서 주는 그런 부분들이 확인이 돼야 아무래도 중국의 경기가 좀 돌아서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중국의 경기 둔화에 대한 어떤 성장 동력은 유럽이란지 그리고 미국의 내수 경기가 개선이 되는 부분이 가장 큰 성장 동력이라고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아직까지 그 중국의 내수 경기도 현재 내수 경기에 대한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내수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 좀 기대에 못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중국을 좀 반으로 잘라서 지금 동부 쪽이라 봐야 되겠죠. 동부 쪽 상하이라든지 북경 그리고 광저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서울의 대한민국의 서울보다 상당히 많이 발전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지만은 그와 반면에 남쪽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서부 쪽으로 가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밖에 안 되는 그런 낙후된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중국의 인구의 13억이라는 기준을 봤을 때 아직까지 10억에 가까운 인구들이 아직 뭐라 그래야 될까요? 아직까지 여유를 즐길 만한 그런 생활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내수 경기 부양책에 대한 부분보다는 아직까지 수출 경기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부터 스페인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스페인 부채의 위기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CDS가 498bp를 기록을 했고, 국채금리도 5.9%를 기록하게 되면서, 지금 현재 국채금리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 스페인 얘기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현재 강력한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은 부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지만은, 강력한 긴축 속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경제 성장이 동반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력한 긴축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그와 동반해서 어떤 강력한 그 경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채 문제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그 강력한 성장을 조금 위축시킨 요인으로 한번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본다면은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스페인의 실업률이 될 수가 있겠죠. 자, 24.3%를 기록하면서 아프리카 모잠비크보다 높습니다. 아프리카 그 후진국보다 현재 못한 그런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25살 이하의 청년 실업률 같은 경우는 50.5%를 기록하게 되면서 우리나라도 청년 백수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겠지만 그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실업률이 50.5%를 기록하게 되면서 젊은 사람들의 절반이 현재 실업자인 부분입니다. 그렇다면은 그만큼 그 실업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고용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고용이 없다는 것은 사람들이 급여라든지 그리고 생활 속에 필요한 어떤 자금들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네. 생활 속에 필요한 자금들이 마련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와 연결이 될 수밖에 없겠죠.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로존 내 어떤 국가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일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수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내수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쨌든 내수 경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됐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고용이 그만큼 수출 국가만큼이나 중요한 게 고용 경기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고용률, 즉 실업률이 개선되지 않는다면은 내수 경기는 개선이 되기 힘들고 그리고 스페인의 경제 성장은 이루어지기가 조금 힘들지 않겠나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CDS가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는 이유가 어떻게 본다면은 스페인 은행권이 안고 있는 부동산 관련 부실 자산이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경제경제부에 따르면은 스페인 은행권이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내준 대출액이 3,230억 유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나라 원화로 한번 환산을 해본다면 482조가 됩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이 300조 정도 봤을 때 우리나라 한 해 그리고 절반 정도 한 1.5 우리나라 국가 예산은 1.5배가 된다고 하시겠죠. 1.5배 중에서 절반 정도 된 1,750억 유로가 이제 잠재적인 부실로 잡혀 있다는 겁니다. 즉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내수 경기라 볼 수 있는데 내수 경기가 그만큼 좋지 않다는 부분 그리고 부동산 가격이 지금 이제 그 고점에서 한 15% 정도 하락을 했는데 추가적으로 한 25%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25% 추가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게 된다면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1,756억 유로가 잠재적인 부실로 잡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750유로가 어쩌면 이 부분이 한 2,000억 유로 이상 더 증가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미국이 서브프라임 모기지로 인해서 부동산에 관한 어떤 부실이 부각이 되면서 위기가 왔듯이 스페인도 마찬가지로 부동산 가격이 좀 더 하락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부실 자산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도
큰 태풍, 좀 더 심하게 좀 더 그 엇가지시켜 본다면은 허리케인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은행권이 안고 있는 이런 부동산 관련 부실 자산뿐만 아니라 마찬가지로 부동산 관련 대출과 더 그래서 플러스를 해본다면은 포르투갈 그 위험 노트레이, 포르투갈 익스포저도 지금 이제 788억 정도 된다는 부분도 조금 CDS를 급등시키는 그런 요인이 아닌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요인, 포르투갈 익스포저 그리고 부동산 관련 대출들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안정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도 한번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중국과 스페인 재료가 오늘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지는 또 잠시 후에 한번 대응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금요일장이었죠.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 어떤 종목들 사고 팔았는지 매매 동향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같은 경우에 2,000포인트를 회복하게 네. 되면서 상당히 조금 투자자들이 좀 기쁜 부분도 있겠지만 상당히 변수가 많은 한 주였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총선도 있었고 옵션 만기일도 있었고 그리고 북한의 미사일 그 발사도 있다 보니까 상당히 많이 걱정이 됐었는데 2,000포인트 전에 상당히 잘 견제한 흐름을 보여주게 되면서 조금 걱정은 덜 더 봐야 되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점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들이 좀 걱정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지난주 주간 기준으로 해서 코스피 외국인과 그리고 기관들이 샀던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매수 종목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이 현대모비스, 이마트, KB금융, 고려아연, SK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기관들은 삼성전자, 호남석유, GS, SK이노베이션, LG화학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기관들이 좀 특징적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석유화학 그리고 정유주, 뭐 화학업종을 상당히 큰 폭으로 매수했다는 부분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고요. 뭐 호남석유, GS 같은 경우에는 5일 연속 매수를 하게 되면서 지난주 내내 정유주, 화학주, 정유주 그리고 화학주, 석유화학 대표 종목을 매수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국인 쪽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이마트가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 16일 연속 매수를 했고요. 그리고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20거래일 연속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상당히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매도한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매도한 종목들 먼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외국인들은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SOL, 현대차 순으로 매도를 했고요. 기관들은 현대모비스, 삼성엔지니어링, 아모레퍼시픽, 현대건설, 신한주주 순으로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의 특징적인 부분은 삼성전자, LG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좀 매도하게 되면서 IT 업종 대표적인 뭐 IT 대표주들을 매도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7일 연속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이 13일 연속 그리고 아모레퍼시픽이 10일 연속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특징적이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은 현대모비스를 최근 20거래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긴 하지만 현대모비스 같은 기관들은 5일 연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특징적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으로 코스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다음 SM, GS홈쇼핑, 서울반도체 순으로 매수를 했고요. 기관들은 CJENM, 팅크웨어, 슈프리마, 코오롱생명과학, DS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 종목들 한번 먼저 살펴보게 된다면 셀트리온은 4일 연속, 다음은 6일 연속 매수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바닥을 셀트리온 다음 같은 경우는 현재 그 계속해서 지금 그 바닥을 다지고 있는데 어제 그 조금은 미래를 위한 조금 이유를 위한 매수가 아닌가 좀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GS 홈쇼핑 같은 경우 8일 연속 매수를 하고 난 뒤에 금요일 같은 경우 매도로 전환이 됐던 부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은 기관들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CJENM도 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 상위 종목으로 집계가 되고 있긴 하지만 이 매수가 더욱더 강화가 되는지도 여부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팅크웨어가 상당히 최근에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 기관들이 8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는데 차량용 블랙박스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중국 진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동반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유비벨럭스에 좀 피인수된 걸로 알고 있는데 유비벨럭스 같은 경우는 그 전략적인 현대차와 전략적으로 차량용 스마트 기기를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장용에서 내장용에 대한 내비게이션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DS가 조금 그 기간 순매수에 올라와 있는데 김영식 자사주 150만 주를 시간에 대량 매매로
매를 통해서 처분을 하다 보니까 일부 물량을 또 투신이 받아가다 보니까 조금 매수상에 좀 집계가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중국과 스페인 관련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봐 주셨는데요. 지난 금요일 글로벌 증시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오늘 과연 국내 증시 코스피가 2,000선에 안착할 수 있을지 상당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지난주 월요일날 제가 2,000포인트 이탈 가능성에 대한 부분 좀 말씀드렸었는데, 네. 2,000포인트를 지난주 금요일 하루 만에 회복을 하고 다시 한번 이탈할 가능성이 조금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90포인트 이탈 가능성, 그리고 주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1950포인트까지 어떤 추가적인 하락에 대한 부분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차트를 좀 보면서 같이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선물 차트를 먼저 보게 된다면은 일단 거의 그 박스권에 대한 부분이 확실하게 좀 이탈이 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이 조금 염두에 좀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스권을 보게 된다면, 선물 차트를 보게 된다면 267.50에서 위쪽으로 봤을 때 274.50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이 박스권을 오늘 아래쪽에서 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금요일날 저항을 받지 않게 되면서 다시 한번 밴드 하단으로 진입을 했지만은, 오늘 이 밴드 하단을 이탈하게 되면서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주봉 차트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1950포인트까지 어떤 추가적인 하락을 좀 대비를 하시는 게 1차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쪽으로 봤을 때 제가 2050포인트 돌파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 가격 조정에 대한 부분을 대비를 하고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주간 기준으로 1970포인트까지 조정을 이루어졌지만은 다시 한번 유럽에 대한 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라든지 대변수로 인해서 추가적인 하락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듯이 1950포인트에 대한 지지력 확인이 되는지 여부 계속 좀 체크를 하자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 대변수가 좀 가장 잘 반영이 된 부분이 좀 환율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금요일날 1131원까지 좀 강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약세로 전환이 됐는데, 오늘 쪽에서 다시 한번 1135 위로 상향 돌파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환율 약세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외국인의 현물 수급에 악재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1140원 돌파 가능성. 저 같은 경우는 환율이 1145원에서 1150원 사이에서 조금 고점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앞으로 환율이 적어도 10원 이상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고, 아직까지 시장의 변동성 확대될 가능성, 추가적인 약세에 대한 가능성도 조금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5,300개약 정도 선물 매수가 이루어지긴 했었지만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 청산을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화면 좀 같이 보시게 된다면은, 자, 화면을 보시면은 시장이 반등을 주게 되면서 미결제 청산이 나왔죠. 시장이 반등을 주면서 이렇게 미결제가 증가를 해야지 위쪽에 대한 위쪽에 대한 추가적 상승에 대한 어떤 신뢰가 클 수가 있겠지만은, 물론 매도 청산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상승하게 되면서 매도 청산이 나오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다시 한번 매도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결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에 대한 어떤 청산이 강력하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매수로 전환이 돼야 위쪽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그만큼 더 크다는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어쨌든 월물로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 외국인들은 5,100계약 정도 매도를 누적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면은 어쨌든 아래쪽에 대한 가능성은 좀 더 추가적으로 열어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쪽에서 하락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자, 지난주 금요일 이렇게 그 미결제 약정을 보게 된다면은 미결제 약정이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매도 청산에 대한 부분들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시장이 반등을 줬다는 부분이란 겁니다. 자, 시장이 그 강력하게 조금 그 부담이 됐던 매도에 대한 부분이 조금 청산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매도의 힘이 약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사적인 현상으로 시장이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쪽에서 어쨌든 그 신규 매수가 들어와주면 좋겠지만은 어떤 대외 변수를 봤을 때 외국인들 추가적인 선물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시 한번 아래쪽으로 향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은 오늘 약세 출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2,000포인트가 이탈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선물 매도 가능성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다시 한번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적으로는 외국인들의 강한
매도 청산, 선물에 대한 강한 매도 청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리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40원대 상향 돌파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단 밴드를 1145원에서 1150원까지 조금 위쪽으로 보시라고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주 강세를 보였던 업종만 짚어보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게 조선업종 그리고 건설, 해운, IT 업종이 좀 IT 그리고 철강 그리고 증권업종의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리스크 관리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시장이 그 기술적 반등을 보이게 되면서 강세를 보였던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마찬가지 시장이 조금 하락하게 된다면은 지난주 금요일에 강세를 보였던 조선, 건설, 해운, 철강, 화학, IT에 대한 반대적으로 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좀 하시라. 이렇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가와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저희 샘플러스 라인업은 샘플러스 최고의 전문위원 4명이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서울경제TV에서는 고품격 증권방송하고 있는 거 아시죠?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영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는데요.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김영근 전문위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날씨가 많이 풀렸는데요. 이제 더 좋은 종목들 시청자님께 추천해 주셔야겠죠? 예, 맞습니다. 더 좋은 종목으로 여러분들 수익률을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저번에 추천해 주신 인피니트 헬스케어 좀 AS 부탁드릴게요. 예,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제 좀 단기적으로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예. 전일 같은 경우, 금요일 같은 경우 이제 오히려 좀 시장이 좀 강한 좀 반등이 나타날 때, 오히려 좀 코스닥 시장, 쪽에 속하는 동종목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때 좀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말씀드린 그런 전략 그대로 좀 보유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동종목은 사실 좀 변동성이 있는 종목이긴 하지만, 앞으로의 성장성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좀 중장기 관점으로 좀 바라보시고 접근을 해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추천해 주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최근에 이제 코스닥 쪽에서 종목들 계속해서 좋지 못한 흐름들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인데 예. 바로 직접적인 이유는 사실 이제 기관의 그러한 매도라고 볼 수 있겠죠. 기관의 지속적인 매도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러한 시장 속에서도 최근에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바로 이제 하이로코리아라는 종목입니다. 하이로코리아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피팅 업체, 밸브 제조업체 그런 업체인데요. 전방산업 같은 경우는 조선이라든가 해양이라든가 석유화학, 플랜트, 항공산업이라든가 구수업체 이러한 업체들과 좀 거래를 하는 그러한 기업인데 동종목 주가의 흐름을 보시면 시장과는 상당히 코스닥 시장이 그런 약세 대비해서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추세적인 상승이라기보다는 한 달 정도 지금 최근에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요. 이 종목에 좀 주목을 하는 이유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그 기관의 최근에 지속되는 수급 부분과 그리고 바로 1분기 때 어닝 서프라이즈 전망 이러한 부분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익성이 좋은 그런 2인치 이상의 스테인리스 단조 밸브 이런 쪽이 비중이 좀 확대가 되면서 1분기 때 상당히 좀 좋은 실적이 예상이 좀 되고 있는데요. 1분기는 사실상 이런 피팅 업체들 비수기 기간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이러한 최대 실적이 나오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앞으로 2분기, 3분기 진행이 될수록 실적의 호조세가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러한 기업으로 소개를 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중동 지역의 어떤 그러한 부분, 좀 정체돼 있던 수주 그런 부분이 앞으로 이제 증가, 중동의 어떤 개발의 지속적인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증가되는 이러한 부분도 좀 주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차트를 좀 보시면 상당히 지금 차트가 좀 예쁘게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정배열 구간에서 한 달 조금 넘는 그러한 기간 동안 약간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이제 최근 기관의 강한 수급에 의해서 다시 21선을 좀 강하게 돌파를 해주고
정고점 21,000원을 향해서 좀 다시 한번 돌파를 향해서 가는 그러한 흐름으로 판단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종목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겠고, 매수가 밴드를 설정을 해드리면 19,800원에서 23,300원 이 사이에서 매수 밴드를 설정을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 수익 구간을 좀 잡아서 22,000원 정도 제시해드리고, 손절가는 19,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가 이런 상승세면은 20일 이평 회복 언제쯤 가능할까요? 현재 지금 주가는 20일 이평선 위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그러한 지지도 가능한 그러한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좀 긍정적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외국인 순매수보다는 제가 이제 그 기관의 매수세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말씀을 드린 종목인데, 기관이 현재 지금 6거래일 연속해서 특히나 지금 투심 중심으로 해서 매수가 지속되고 있는 이러한 점을 우리가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을 좀 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 또 AS 부탁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화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승모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양승모 전문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종목 AS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은 이번 주에 예상되는 시험 브리핑을 조금 드린 이후에 그동안 네. 추천 보유하였던 종목들에 대한 AS 의견을 좀 네, 잡아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지난주는 이제 금통위 금리 결정과 또 북한 로켓 발사, 또 옵션 만기일 등 이런 대외적인 변수가 많았던 시장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이제 노출되어진 이제 악재를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오히려 이제 침체되어진 분위기는 많이 개선되어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수익률적인 면모를 본다면은 일단 코스피 시장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는데, 일단 코스피는 1%, 코스닥은 약 3%까지의 상승률을 좀 보여주면서 탄력적인 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난주 이제 금요일에 이제 유럽과 이제 미국이 1%대 넘는 이제 하락폭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일단 폭락에 대한 원인은 일단 스페인이었습니다. 일단 스페인이 적정한 이제 금융 해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아서 좀 이야기를 하였고, 또 스페인 CDS가 이제 폭등하면서 불안감을 좀 부추었는데요. 여기서 스페인 위기감을 좀 감안한다면은 오늘 오전장 하락 출발을 많이 한다 가정하고, 또 토네가 또 나온다면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이런 판단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마찬가지로 코스피는 상승 제한적인 움직임과 또 반대로 코스닥은 480포인트를 지지를 축으로 시장이 무너진다면은 매수 베팅과 또 적극 매수 자리로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바로 코스닥 위주로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들 AS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루멘스 AS 부탁드릴게요. 네, 먼저 루멘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루멘스는 박스권 하단부 자리인 6,000원 선에서 일단은 하락을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박스권 하단부를 좀 달피하려는 시도가 좀 보여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 종목 한번 관심 있게 한번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금요일 날 이제 장중 한때 6%대까지의 상승을 보여준 흐름이었습니다. 근데 지난주 금요일에도 최근 거래량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여주었지만, 앞으로에 대한 이런 LED 관련주들에 대한 이런 업황 개선 시도도 계속해서 이제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적인 단기 시세가 나온다고 하여 이제 수익을 좀 챙기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저평가되어진 루멘스 중장기적으로 한번 보는 것이 어떠한가라는 이런 의견을 계속해서 드리면서 보유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ICK라는 종목입니다. 이전 코스닥 투매장이 나오면서 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또 손절가 밴드를 좀 넓혀드렸던 종목이죠. 하지만 올해 들어 이제 실시하는 IC칩 의무화를 이제 시행이 된다면은 여전히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나올 여지는 좀 충분해 보이고요. 특히나 이제 오늘 자리는 21선 회복도 보여주었고, 또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서 탄력적인 움직임이 좀 기대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가 이제 윗구간대로 다시 회복하면서 거래량은 좀 다소 아쉽게 올라오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관심 보유 구간 또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성룡광전투자.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악재를 맞아가지고 이 종목은 1,900원대까지는 기술적 반등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드렸던 종목인데요. 여전히 1,900원대부터 2,000원 요 사이 전후로는 그냥 청산에 대한 의견 계속해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승모 전문위원님 오늘 추천해 주실 종목은 없는 건가요?
네, 오늘은 일단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4종목씩이나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예. 이 종목들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자리가 좀 잡혀지고 또 안정화되어지는 구간까지는 나머지 이제 현금 한 20% 정도는 좀 보유하는 전략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내일도 확실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 받아보겠습니다. 이중환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네, 종목 반갑습니다. AS 부탁드릴게요. 예, 후성이라는 종목 먼저 AS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금요일 날 시장 상황이 좋았는데도 긴 윗꼬리 음봉을 만드는 모습이 또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물량을 줄여가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시며요. 그리고 손절선은 6,200원 예,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5일선이 지지가 되고 또 6,400원을 돌파 시에는 홀딩 전략이 유효합니다. 중기적으로 또 탄소 배출권 승인이 예비 호재로 또 대기하고 있으므로 중장기 투자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것도 좋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금일은 제가 대우건설을 또 야심차게 준비를 했습니다. 예, 예, 아프리카 수주 모멘텀의 기대가 또 예상이 되는데요. 산업은행의 또 지급보증이나 지원을 등에 업고서 중동 수주하고 아프리카 수주에 총력을 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내 건설 경기의 또 반등을 또 기대해 볼 수 있고요. 지난해 시공 능력 평가에서 6위를 기록했지만 올해는 대우건설이 더 높은 순위가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수급 부분에서는 또 기관과 외인의 귀환을 한번 또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 가져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대우건설이 오늘의 추천 예, 종목입니다. 가격이랑 또 네. 손절가, 목표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요일 날 또 다우지수가 조금 안 좋았기 때문에요. 매수가는 오늘 9,900원에서 10,000원 언저리에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9,700원 선, 그리고 목표가는 1차 15,500원, 2차는 11,000원 정도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10일 최저가를 네. 기록했는데 바닥을 짚고 좀 올라오는 건가요? 네, 지금 코스피 장세에서는 뭐 IT주다, 뭐 아니면 금융주다, 조선주다 해가지고 순환매 키높이를 맞춰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건설 쪽 종목들이 조금 더 반등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오늘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제 증시 하락 출발 예상하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 대우건설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예, 저는 이번 주에 하락을 하게 되면요. 예. 조정 매수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예.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청자분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지난 종목 대상 AS 부탁드릴게요. 예, 대상 같은 경우에 한번 보시면 일단은 지금 매수가를 제가 15,700원 잡아드렸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조금 상승했는 느낌인데 어차피 음식료업이 지금 주도주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또 관점으로 접근을 하자. 그래서 지금까지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지금도 물론 큰 상태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전보다는 좀 덜하다. 그래서 지금 단기적인 옵션 만기일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북한발 악재가 이제 해소가 된 상황이죠.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대내적인 악재는 해소가 되었습니다. 대내적인 악재는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길게 조금 들고 가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여기서 분명히 수요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잘 올라타셨다고 이제 평가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오늘 추천주는 어떤 게 있습니까? 예, 오늘 추천주는 지금 소형주로 한 개를 집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 소프트 포럼이라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투자 포인트 한번 알아보시면 일단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소프트웨어 업종의 기업이고요. 그래서 뭐 클라우드 보안 전문 기업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은행, 관공서나 공공기관의 보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많이들 아시죠? 그거 안철수 연구소를 떠올리시는데 이전에 중소형주도 약진을 해야 될 때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만큼 네트워크 보안에 대해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만큼 또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성장성을 전망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일단은 결산 보고서를 보시면 영업이익이나 당구순이익이 일단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적 모멘텀이 전망이 된다. 물론 유형자산을 처분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회사의 펀더멘털 가치가 좋아졌다는 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차트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21선 얼마 전에 밟고 올라왔어요. 21선 밟고 올라왔는데 여기서 1660원대에서 지금 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급등을 연출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 생각해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가랑 목표가, 손절가 한 번씩 짚어주시겠어요? 일단은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2650원에서 2680원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장전 분위기가 일단은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되지만, 예,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 소프트 포럼 같은 경우에는요, 상방이 지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상방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 장하고는 좀 무방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라가더라도요, 거기서 2680원까지 걸리는 거를 확인하시고 그때 올라타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3,000원 정도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2,560원이죠. 예, 그래서 21선 무너지는 곳 2,560원 한번 보시고 그렇게 투자를 하시면 오늘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만약에 주가가 급등해서 출발할 경우 또 따라가서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급등해서 출발하더라도요. 그래도 한 2,600, 제가 일부러 높게 불러드렸는데 2,690원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생각을 하시자. 대신에 그 위로는 추격 매수는 조금 금지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690원까지는 괜찮은데 그 위로 더 넘어서 그냥 가게 되면, 예, 이게 내 거가 아니구나. 내일을 다시 한번 더 노려야겠다는 생각으로요. 예, 편하게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매수가 2,600원 선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예, 오늘 성투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이너의 강동석이었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 8시 33분 4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 대응 전략 살펴봐야겠죠. 청소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신창환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박미라 앵커님? 예, 저 잘 보냈습니다. 대표님은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오늘도 좀 속 시원한 증시 전망 부탁드릴게요. 예. 예, 먼저 지난 금요일이었죠. 북한발 리스크로 약세 출발한다면 저점 매수 가능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발사 실패로 돌아가면서 갭상승 출발했죠. 이럴 때 지난 금요일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제가 목요일 저녁 시황 평가 때, 오후 평가 때 이제 저점의 매수 타임이다고 방송하자마자 한 20분 만에 주가가 15포인트 상승했고요. 또 제가 이제 지난 월요일 날 주가 이제 매수 타임이다, 금요일 날 매수 타임이다 이럴 때 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는 주식을 팔고 넘어가자고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볼 때 60일 평에서 이제 지지되는 그 지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일단 60일 자체의 이제 흡입력을 여러분께서 인정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일 평을 멀리 떠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 자체가 이제 소강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상승하기에는 글로벌 증시들이 하락이 좀 많았고, 그 반면에 또 일본 증시하고 상해 증시 요새 강세 부분, 이런 부분을 볼 때 제가 볼 땐 장 자체는 플러스 마이너스 한 5포인트에서 계속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술적 분석적으로 볼 것 같으면요, 지금 시그널 자체는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시그널가 하락할 때 주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주식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식 자체가 계속 60일 평에 두는 박스권 형성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장 자체는 크게 재미없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특히 주가가 5일 60일 평에 5일 60일 평에 그 데드크로스 요 부분은 주가가 추가적으로 조금 한번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아닙니다만은 주식은 제가 볼 때 121일 평가 한번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명 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선행 스팬2가 상승을 합니다. 선행 스팬2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하는데요. 상승의 폭은 크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가 2010까지 간다고 했는데요. 선행 스팬2가 지금 현재 여러분 보다시피 2002인데 앞으로 한 6포인트 정도 더 올라가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장 자체가 가벼운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가볍다는 것은 하루 일교차가 크면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주식을 조금 가볍게 특히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제해야 되고 주가 빠지는 날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수해야지 주가가 양봉장대라든지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상승하는 타이밍이 아니다. 매수 타이밍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 주식은 제가 볼 때는 기준선과 선행스팬 원 사이에서 샌드위치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에 크게 움직임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장도 재미없고 조금 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장이 워낙 구름대에서 두껍기 때문에 장의 큰 폭 하락은 없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혹시 저점에 저희 방송을 보고 저점에 사신 분들은 오늘 현금화에 주력하는 하루를 보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번 주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주 초에는 뭐 뜸뜸하지만 주 말에는 주가가 제가 볼 때는 조금 밀릴 가능성이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한 주 하락이 주말에는 하락이 한번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고요. 특히 그 5주, 13주 데드 크로스라는 시점에서 반등을 해야 되는데 반등을 못하고 주가가 크게 빠진다면 주식은 제가 볼 때는 121일평까지 한번 꼭 올 것이다. 그 121일평이 선행 스팬2 자리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선행 스팬2에 한 1950포인트 전후는 주가가 이번 주는 아니라도 한번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은 현금화에 주력하고 하루 쉬어가는 장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 종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추천하신 포스코, 신세계 상당히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연일 5일선을 좀 밑돌고 있어요. 삼성전자 주가가 이제 일부러 인위적으로 이제 5일이평인데 제가 그때 그 수익률을 말하다 2주 전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30만 원 이 가격대는 충분한 가격대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빠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삼성전자를 뭐 차트를 보면 이동평균 보면 깨진 걸로 보이지만 깨진 모양은 아직까지 아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아주 매수 시점은 아니죠. 매수 시점은 아닌데 삼성전자가 계속 21일평 아래 놓을 것 같으면은 포스코가 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포스코가 수익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주가가 뭐 거의 한 7, 8% 정도 났습니다. 참 장 자체가 이제 살 거 없다 이렇게 제가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살 거 없다. 그 내수주 중에는 이제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신세계 내수주 4인방을 했는데 신세계 같은 경우에는 주가 관리하는 모양이거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제 롯데쇼핑 이렇게 이제 세 종목을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 할인점이 이제 한 달에 2번 쉬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백화점은 거기에서 제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그 저퍼 주식은 소량으로 매수해야지 또 대량으로 매수할 뭐 행피는 다 안 되겠지만 대량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 이렇게 소량으로 매수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 자체 참 너무 살 게 없으니까 이제 이런 그 저퍼주를 손을 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오늘도 장 자체가 이런 종목 쪽으로 한번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많이 갖고 있는 이제 자동차 주식들이죠. 자동차 주식들이 바닥에서 꽤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볼 때 주세가 죽은 거는 절대 아니고요. 자동차 주를 살려면 현대차를 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조선주도 1등 조선주에서 치중해야 된다. 건설주, 이런 건설주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가장 최근에 이제 코스닥 많이 갖고 있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린 코스닥 가격 주식 지금 가격대는 매도하기에는 아까운 가격 메리트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도 지금은 투매에 동참하는 거는 분명히 아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주는 그 대신 신규 매수하실 분들은 자기 자산에 30% 이하 종목을 이하여야지 코스닥을
대량으로 매수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장 자체가 오늘은 굉장히 매수를 하기에 조금 어려운 그런 장인데요. 제가 볼 때는 조금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매수할 종목은 오늘 크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선물을 보면요. 선물 자체가 요즘 굉장히 힘듭니다. 선물이 굉장히 힘들고 외국인이나 개인들이 돈 먹기 이제 굉장히 힘드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선물은 지금 270P가 굉장히 강권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21일 평에 묶여있는 그런 지수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270이 강력한 저항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70P를 한번 관념 두시고요. 오늘은 제가 볼 때는 요즘 뭐 삼성전자 보면 답이 딱 나오죠. 삼성전자가 플러스면 그날은 콜로 먹을 수 있는 자이고 삼성전자가 마이너스면 풋으로 먹은 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옵션과 ELW는 젤트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요즘 옵션 ELW 거의 개인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2012년 한 주 오늘 한 주도 여러분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종목을 매매하셔야 되고 죽자사자 공부하는 한 주가 되면서 한 주는 공부하면서 넉넉히 바라보는 그 매매에 참여하지 않는 한 주가 되었으면 하는 게 저 생각입니다. 네, 오늘 좀 쉬어가는 장이 예상된다. 그리고 매수 가능한 종목은 없다라고 또 명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총선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 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요. 이 시간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장인데요. 이번 한 주 좀 기분 좋게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